오늘로써 출산 한 달 전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할 일들이 좀 많거든요. 애기 옷이랑 손수건을 좀 빨아놔야 되고, 근데 그거 빨기 전에 세탁기를 조금 청소를 좀 한번 해야 되고, 베이비 카시트랑 애기 이제 유모차도 좀 세탁을 한번 해야 되고, 애기 뭐 이렇게 겉싸개 그런 거 또 빨아놔야 되고, 애기 기저귀 분유 사놔야 되고, 그리고 젖병 사놓은 것도 닦아서 세척 소독 해놔야 되고, 맘마존 만들어 놔야 되고, 유팡이랑 브렛자람 이런 것들 다 꺼내놓고 또 한 번 소독도 세척도 다 해놔야 되고요. 애기 역방쿠, 역류방지 쿠션도 한 번 세탁을 해야 되고, 애기 침대 커버 세탁해야 되고, 그리고 애기 목욕하는 통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닦아놔야 되고, 애기 닦는 바스 로션 이런 것도 준비해놔야 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저희는 원래 이거 하나로 계속 썼어요. 첫째 때도 그냥 엄마 아빠 쓰는 세탁기 같이 썼는데, 첫째 때 세탁조 클리너로 이제 청소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통세척만 할게요. 없어 그 클리너도. 통살균. 일단 애기 옷을 좀 꺼내보면은, 일단 손수건은 제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요거는 친구가 선물을 해줬고, 요거 밤보베베 되게 유명한 손수건이죠. 요거는 조금 부드러운 거즈 손수건이고, 요거는 엠보 손수건. 저는 뭐 첫째 때도 그랬지만 손수건 그냥 약간 거친 것도 그냥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원하는 어떤 손수건이 있다 이게 아니면 굳이 미리 많이 안 사셔도 되는 게,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거나 애기 옷을 사거나 하면 이렇게 또 몇 장씩 주시고, 어디 여기저기서 이제 박람회를 가거나 어디 뭐 보건소에서도 등록하고 이러면 또 뭐 이렇게 한 장씩 또 받고 하다 보면 이런 거만 모아도 손수건 양이 꽤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때는 물론 제 돈 주고 한 조금 사긴 했지만, 둘째 때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산 게 없습니다. 이게 5장, 6장이면 11장, 12, 13, 14, 15. 지금 다 해보니까 31장 정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세탁을 애기 걸 워낙 자주 하고 또 손수건이 얇아서 금방 마르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게 애기가 꽤 클 때까지 되게 유용해요. 저희 애기도 한 3살쯤까지는 막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닦기도 하고, 특히 애기 이제 외출할 때 목에다가 이렇게 약간 서늘하다 이럴 때 딱 이렇게 둘러주기 딱 좋아요. 그래서 손수건은 활용도가 두루두루 좋다. 그래서 손수건이 31장. 요거는 병원이었나? 임신 확인하고 받은 기본 베넷 저고리. 요거는 이제 친구가 요새 이렇게 귀여운 거 있더라고요. 자수를 박아줘가지고 선물해준 베넷 저고리.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구매한 거, 모이몰른에서 2월 상품 진짜 싸게 샀어요. 이거 요 베넷 저고리 2개. 어차피 제가 또 조리원을 안 가니까 좀 집에서 이제 있을 거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사두는 게 좋겠다. 조리원에 사실 가면은 베넷 저고리 많이 필요가 없죠?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에 오면 거의 이제 베넷 저고리 졸업하는 시즌이어가지고 많이 필요 없는데, 조리원을 안 가니까 이렇게 4개. 그리고 최근에 베이비페어 갔다가 안 사도 되는데 너무 귀엽고 소재가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개. 그리고 사실 저희 어머님이 애기 옷을 되게 많이 사주셔가지고 이제 이 베넷 저고리 좀 졸업한 다음부터 입을 만한 옷들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수건이 많은 거예요. 많이 사가지고 많이 받았거든요. 우주복, 이렇게 얼음료, 약간 시원한 소재예요. 약간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또 칠부 귀엽다. 모자도 있어요. 근데 모자 제가 첫째 때 보니까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같이 세탁하고, 손싸개도 굳이 따로 필요 없어. 왜냐면은 이렇게 베넷 저고리에 손 이렇게 쌀 수 있는 거 같이 있고, 저는 첫째 아이를 손싸개 금방 빼놨었기 때문에 굳이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이제 통살균이 끝났고요. 세탁을 해볼까 합니다. 애기 세탁세제는 이거 쓰고요. 첫째 때부터 쭉 쓰던 거여서 그냥 씁니다. 그리고 사실 섬유유연제도 쓰고 있는데, 첫째 때도 신생아 시기에는 안 썼던 거라서 이거는 첫째 아이 거 할 때만 쓰고 있어요. 그냥 다 냅다 넣고 돌려버립니다.
젖병은 실리콘 젖병을 구매를 해봤어요. 첫째 할 때는 PP모였는데 그거를 썼었다가 그거는 이미 오래돼서 다 버리긴 했지만 둘째 아이 젖병을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젖병을 선물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뭘 쓸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번에는 실리콘을 사볼까 해서 친구가 모윰 젖병을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로 2개를 선물을 해줬고 최근에 베페에 갔다가 모윰이 또 있어가지고 본 김에 내가 봐서 사는 게 제일 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거 3개를 더 구매를 해서 지금 제일 작은 거가 5개가 있고 이제 조금 크면 쓸 260ml짜리 조금 큰 젖병도 3개 더 구매를 했어요. 실리콘 젖병 제가 뭐 실사용은 아직 안 해봤지만 제가 느끼기엔 일단 가볍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거기 베이비페어 갔을 때 유팡 돌려도 되느냐 물어봤을 때 돌려도 된다라는 대답까지 받았고 다만 변색이 좀 일어날 수는 있다 누렇게. 근데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으면 유팡을 돌려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부속품이 진짜 간단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좀 닦아놓고 소독도 미리 해놓고 해야겠어요. 젖병 세척 솔은 네이처 러브 메레에서 구매를 했고 첫째 때 써서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새로 알아보기 귀찮잖아요. 세정제, 젖병 세정제도 네이처 러브 메레 제품입니다. 트롤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때부터 쭉 쓰던 아이템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손수건들, 베넷 저고리랑 바로 입을 수 있는 뭐 바디스투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조리원을 안 가기 때문에 베넷 저고리를 한 4벌 정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조리원을 간다 하시면 내가 내 돈 주고 굳이 베넷 저고리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1벌에서 2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보통 병원에서 잘부말면 2박 3일, 제왕절개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조리원으로 넘어가면 뭐 짧게는 일주일도 계시지만 열흘, 2주, 뭐 더 길게 계신 분들도 많죠. 그러면 조리원 갔다가 집에 오면 신생아를 졸업하는 시즌이 옵니다. 그럼 베넷 저고리가 작아지고 못 입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베넷 저고리는 굳이 많이 사놓을 필요가 없고 조리원이나 병원에서도 뭐 1~2벌씩 주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바디스투나 우주복 같은 경우도 많이 미리 사줄 필요가 없는 게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큽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옷을 못 입히는 경우도 생기고 계절감이 안 맞아서 아이가 좀 막 태열이 올라오고 막 열이 너무 많다 해서 내가 준비한 옷을 못 입히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선물로 1~2장씩 들어오는 것들이 꽤 돼요.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사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 첫째 때부터 쭉 쓰고 있는 물티슈입니다. 사실 물티슈를 많이 안 쓰는 게 아이한테도 지구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현실 육아 속에서 물티슈가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브라운 물티슈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항상 이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가격도 적당하고 두께나 이런 것들이 적당하고 쓰기에 무난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 프리미엄 브라운이었습니다. 이 네이버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신청을 해두면 행사하고 가격 할인하고 이럴 때 이제 알림을 주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박스씩 사서 둡니다. 그 다음에 애기 로션 바스 편강률 제품이고요. 요거는 수딩젤. 이건 지금 첫째 아이가 쓰고 있는 건데 여름에 태어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태열이 올라오거나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될 때 바르기가 좋습니다. 이거 저희가 첫째 때부터 쭉 해서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데 시원하면서 촉촉함이 같이 있어요. 수딩젤 잘못 싸면 시원하기는 한데 금방 다 날아가 버려서 오히려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시원해지면서도 촉촉함이 남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냥 그런 하얀 불투명한 그런 느낌의 젤 타입의 로션인데 바르면 착 시원하면서 약간의 촉촉함이 남아요. 그리고 요거는 편강률 워시랑 로션이에요. 원래 첫째 때 쓰던 거는 파란 색깔 통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뭐 새로 생긴 건지 뭐 리뉴얼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파란 통도 아직 판매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편강률에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사봤어요. 수딩젤부터 뭐 로션, 워시, 오일, 겨울엔 또 오일도 사서 쓰고 했는데 다 제품들이 괜찮고 무난한 게 가장 좋은 제품이다. 저는 또 향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무향에 발림성도 좋고 촉촉함도 좋고 쓰기에 이래저래 편해서 쭉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건이에요. 첫째 때도 한 장 정도는
사서 썼었고, 이게 밤부 소재에 섞인 되게 부드러워요, 만져보면. 그래서 아직은 애기니까 그래, 엄마 아빠 쓰는 거칠거칠하고 같이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박람회 갔을 때 구매를 했는데,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박람회 가면 입구에서부터 쫙 안까지 있잖아요. 이 똑같은 거를 제가 몇 개를 봤어요. 입구 쪽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격이 싸지는 걸 봤어요. 분명히 입구에서 봤을 때 뭐 2만원? 뭐 2만원 얼마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들어갈수록 18,000원, 16,000원 말 하더니, 제가 이거 15,000원인가? 더 싸게 샀나? 하여튼 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쇼핑이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첫째 때부터 쭉 쓰던 건데, 방수 패드입니다. 작은 사이즈랑 큰 사이즈 해가지고, 여기 앞에는 면이고 뒤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처럼 되어 있으면서 방수가 되는 그런 패드예요. 이게 왜 편하냐면 그렇게 기저귀가 잘 새요. 아기 때 특히. 너무 조금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데, 아무리 이렇게 잘 단디해도 쉬나 응나가 한 번씩 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분유 먹고 이런 거 토하기도 자주 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기 침대나 이런 이불에 올려놨다 그랬을 때 이불도 빨아야 되지만 그 밑에 매트리스에까지 이렇게 스며들면 피곤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요거를 항상 깔아뒀었거든요. 첫째 때도. 얘만 걷어서 빨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던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속사계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첫째 아이 때 조리원 병원에서 받은 거.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한 거. 많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첫째 때 뭘 모르고 이거 이쁘다, 디자인이 예쁘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사놨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뭐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활용하기가 좋은 게, 속사계로도 쓰지만 나중에 좀 커서 담요로도 잘 썼고, 아이가 좀 클 때까지 유모차에도 하나 놓고 뭐 아니면 차 속에도 하나 놓고, 뭐 속사계로 시작했지만 담요로 끝이 나는. 겉사계는 준비를 안 했어요. 첫째 때 샀었는데 2번 썼어요. 퇴소할 때 1번 쓰고, 처음으로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럴 때 1번 썼는데, 그 다음에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퇴소할 때 겉사계를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또 굳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배가 좀 땡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파요, 한 번씩. 저번엔 새벽에 자다가 깨서 아파가지고 깼거든요.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을 대비해서 여기 첫째 아이 옷을 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지랑 티셔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입히기만 하면 되게,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남편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들 뭐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 미리 좀 준비도 해놨고, 출산 가방도 미리 싸놨는데 텀블러를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개인 물병에다가 물 담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텀블러 챙겼고, 애기 베넷 저고리 하나, 속사계 하나 챙겨오라고 해서 챙겼고, 이거는 제 속옷이죠. 네, 속옷입니다. 그리고 이건 압박 스타킹 병원에서 처방 받은 거예요. 원래 출산할 때 하나씩 해가지고 주시거든요. 돈 받고. 네, 그래서 미리 받아둔 압박 스타킹. 마스크 챙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병원도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긴 했는데, 거기 이제 입원실도 있고 또 산모랑 애기랑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입원하고 이러면은 마스크를 써야 되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 그리고 이제 집에 올 때 머리가 거지 꼴일 거를 감안해서 모자, 끝입니다. 조리원을 안 가니까 사실 뭐 가방에 이렇게 많이 챙길 게 없더라고요. 첫째 때 썼던 기저귀 가리대, 이거를 첫째 때 너무 잘 써가지고 높이가 3단 조절이 되는데 이게 제일 높은 높이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딱 맞고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아도 되니까 내 관절을 보호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옆에는 아기 침대, 이거를 부탁했는데 매트리스가 꽤 무거워가지고 아직 이거를 씌우질 못했네요. 네. 좀 욕심을 내가지고 오래 쓰고 싶다 해서 좀 큰 사이즈로 새 거를 샀었어요. 당시에 37만 원인가 주고 샀었던 내돈내산인데, 다시 돌아간다면 전 중고로 사려고 합니다. 굳이 새 거 살 필요가 없었다. 첫째 때 보니까 한 6개월 쓰고 졸업했어요. 크기가 커요. 근데 커봤자 소용딱지가 없는 게, 애기가 뒤집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애가 여기 구석에 찡겨가지고 울고 있어 맨날. 우리 첫째도 쓰고 둘째도 쓰고 뭐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그냥 중고로 적당한 거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출산 예정일 열흘 전이고요. 제가 아기 맞이 준비를 1달 전부터 했는데 열흘 전까지 왔네요.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첫째 때는 유도분만을 했어요. 예정일이 지나도 애가 소식이 없고 뭐 배가 아픈 느낌도 없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애기 좀 이제 빼달라고 막 그래서 이제 병원 가기 직전에 그런 막 긴급한 상황 있죠. 막 진통이 막 오고 뭐 예를 들어 양수가 터지면 이런 거를 겪어보진 못했어요. 첫날 유도분만에 실패하고 하루 입원하고 다음날 이어서 했는데, 그 입원한 밤에 미친 듯이 아팠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그날 느꼈던 통증이랑 비슷한 통증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약간
뭐지? 쎄해가지고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출산 가방 싸고 막 준비를 한 거예요. 생리통 같은 느낌으로 배랑 허리랑 골반이랑 여기가 이제 쫙 하면서 계속해서 아픕니다. 하지만 며칠 됐어요. 그렇게 쭉 아픈지. 근데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이 없고 이슬이 비친 것도 없고 양수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규칙적으로 막 아픈 게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집에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진통이 정말 왁 이렇게 아프게 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아프고 또 특히 경산모 오신 분들은 아픈데 참을만 해. 병원을 갔는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내일 모레가 정기 검진 날입니다. 그래서 가면 그날 내진을 해야 한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대충 보이겠죠? 근데 하여튼 요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새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럴 거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